네, 집중 마켓 전략 시간입니다. 10월 7일 금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양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유가가 4개월 최고치로 상승한 것이 뉴욕 증시 상승에 있어서 원동력이 된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고요. 지표 점검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상황이 뭐 나쁜 것은 아니죠. 약간 주춤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 특화된 어떤 악재가 돌출됐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가운데 자, 우리 증시가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 하에서는 뭐 전체적인 상황은 크게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히 최근 장세는 아마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절감하실 겁니다. 수익을 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전반적인 분위기도 침잠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판도 측면에서 현재 한미 약품의 추가적인 악재 영향을 받은 듯 현재 제약 바이오주 및 코스닥이 급락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치중했던 일반 개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약세장에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흐름은 사실은 한미 약품의 악재로 돌발돼서 조금 더 확대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년부터 있어 왔던 추세적으로 진행해 왔었던 고밸류 종목 기피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점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6.60 조금씩 올라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0.45%가 이제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경쟁 화폐들은 그 가치가 좀 내려왔습니다.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을 했고 0.85%로 급락을 해서 현재 영국 자국의 수출 경쟁력은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자, 유로화 가치는 다시 안정이 되고 있죠. 1.116 달러 수준으로 다시 약간 0.4% 정도 내려온 그런 상태인데요.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은 N달러 환율입니다. N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달러당 104엔으로까지 급등해서 전일 대비 0.49%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엔저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왔던 일본 증시, 최근 전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강한 반등 장세에 기염을 토했던 일본 증시가 추가적인 엔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세가 더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뭔가 현재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소 지수 환경에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단면을 좀 보여주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 점 약간 이제 조심스럽다 하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 1115원입니다. 큰 변화 없고요. 원엔 환율도 1074원 정도 시작해서 역시 큰 변화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로는 약 4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즉 현재 달러 대비로는 원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달러 가치가 강하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 배면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담이 깔려 있다는 것까지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관점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글로벌 원자재, 물론 금가까지 포함된 분야입니다. 이쪽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우리 시장 및 글로벌 시장과 어느 정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WTI 가격이 50.44, 드디어 4개월 만에 다시 50달러로 회복했습니다. 전일 대비 1.2% 올라가서 50.44달러. 4개월 만에 최대치가 됐다는 건데요. 4개월 전 고점이 51달러대입니다. 큰 차이가 나질 않죠. 그것을 돌파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건데요. 그와 우리가 대조해서 같이 봐야 될 것은 금값과 은값입니다. 금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지금 금값이 어느새 약 2주 정도 사이에
1253달러 정도 수준. 불과 2주 전에는, 한 4개월 전입니다. 불과 4개월 전에는 1337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금값은 고점 대비로 봤을 때 거의 9% 정도 급락을 했다는 건데요. 그 낙폭이 상당히 커서 금년 내내 강세 흐름을 보였었죠. 금년 초 1월 달에 1050달러 정도 수준이었던 금값이 1337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 상승폭이 무려 28%나 됩니다. 해서 금펀드가 상당히 인기를 끌기조차 했었다는 건데요. 그것이 추세 하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정도로 금값 하락은 다소 부담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점 주목해야 된다는 건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달러 강세가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유의해야 된다는 건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월, 11월, 즉 12월 달 금리 인상 전 현재 금값은 현재 그 인상 전 한두 달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다는 것이죠. 해서 12월 저점을 형성을 했었고 그 당시에 금값이 1040달러대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금리 인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금년 금값이 유난히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28%나 올라가기도 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다소 이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최근 한 1년 동안 금값은 원래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시장이 어렵고 위험할 때 금값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위험자산과 같이 올라갑니다. 위험자산이 선호될 때 원자재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는지 어쨌든 신흥국 시장과 함께 금값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금년 내내 펼쳐졌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약간 조정을 받는 것이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과 약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만약에 금값만 떨어진다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금값이 다른 원자재 거기에는 유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외 비철금속까지 같이 떨어져, 최근 은값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경우에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이 다시 한번 위험에 봉착될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작년 12월, 금년 1월 달이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급전직하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이른바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즉 테이퍼 텐트럼, 현재 일종의 발작 증세, 긴축 발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상황과 연결돼서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조금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좀 관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점은 좀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